여러분, 돌아오는 명절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려 하시나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당장 여행사에 전화하거나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명절 연휴 해외여행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67세 영철 씨. 태국 방콕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만 무려 800만 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영문 처방전 없이 가져가서 현지 의사들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인데요. 평소 지병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60세 이후에는 그저 국내 여행 정도로 해외여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뭘 입을까, 가서 어떤 걸 사올까 정도를 고민하면서 여행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60세 이후 해외여행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준비사항,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위험 상황과 대처법, 60세 이후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주의사항들까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요. 이번이 60세 이후 첫 해외여행인 분, 명절 연휴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여행 가시는 분,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 별일 없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을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매주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60세 이후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고혈압, 당뇨약 등 현재 복용 중인 만성질환 약을 여행일보다 넉넉히 준비하세요. 65세 종호 씨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유럽 크루즈 여행을 아내와 함께 10일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로마까지 간 뒤에 다시 크루즈를 타고 이탈리아, 프랑스, 바르셀로나 등을 돌며 유명 관광지와 풍경을 즐기는 환상적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종호 씨는 평소 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행을 시작한 지 5일째가 되었을 때에야 혈압약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루즈는 이미 바다를 항해 중이었고 배 안의 의료 서비스로는 종호 씨가 복용하는 혈압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 항구에 잠시 내렸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방법도 있지만 크루즈 일정이 빠듯할 뿐 아니라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종호 씨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 먹는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혈압약 복용이 불규칙해지자 어지럼증과 두통, 피로감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도 겪게 되면서 종호 씨는 관광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여행의 즐거움은 사라졌고 종호 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의 절반을 객실에서 쉬며 보내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염원이었던 크루즈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없었던 종호 씨와 아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는 노후에 여행을 가게 될 때 젊었을 때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 열흘의 여행 기간이더라도 잃어버리게 되거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복용 중인 약을 2배 정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주 가는 병원에서 해외여행을 갈 것임을 밝히고 상시 복용약의 영문 처방전을 받아 챙겨가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약의 성분, 복용 방법, 복용 주기, 용량 등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아팠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현재 의사에게 알릴 수 있고 추가로 약 처방이 필요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평소 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지사제나 장염약과 같은 것을 주치의에게 따로 처방받아 챙겨가면 좋습니다. 그 외에 해열진통제, 소화제, 멀미약, 그리고 감기약 및 기본 연고 등을 따로 준비하세요. 현지에서 상비약을 구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나에게 맞는 약들로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혹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여행 스케줄이 여유 있는 여행을 선택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많이 하지만 노년에는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63세 현숙 씨는 국민학교 동창들과 함께 가까운 일본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이어지는 관광과 쇼핑으로 현숙 씨는 4박 5일의 일정 중 첫날을 마쳤을 뿐인데 일행과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행의 걸음걸이를 따라갈 수 없었던 현숙 씨는 친구들에게 다녀오라고 버스에서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동창들은 자신보다 체력이 좋은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만 처지는 것 같아 모처럼 만의 여행인데 속이 상했습니다. 가격에 혹해서 가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했지요. 몸살이 나서 보름은 알았어요. 남편이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할까봐 구경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도 못했다니까요. 패키지 여행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야지. 막상 가보니 5, 60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한두 군데 보더라도 좀 여유 있게 다니고 싶은데 자유여행은 꿈도 못 꾸고 그게 참 아쉬워요.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일정을 빡빡하게 구성해 많은 장소를 짧은 시간 안에 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여행 방식은 60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객의 경우 현숙 씨처럼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여행 상품 중에는 60대 이후의 시니어층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에 노년 세대의 니즈가 반영된 여행 상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정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무리된 관광 일정보다는 소규모로 꾸려 최대한 개인 맞춤형의 여행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전문 가이드를 배치하고 공연 등의 문화 경험을 포함시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여행의 질을 높이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핑 및 옵션 투어를 최소한으로 배치하여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소규모 여행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를 알아보는 것도 노년의 편안한 여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60세 이후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팁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간이 여유롭게 구성된 상품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너무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은 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체 여행이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셋째, 여행지 이동 거리와 숙소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서 여행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60세 이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여행 전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75세 봉수 씨는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운동도 하고 허리에 안 좋은 생활 습관 등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아내와 예약해 두었던 태국 여행을 앞두고 허리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봉수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고 여행 중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 어쩌나 싶어 봉수 씨는 여행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봉수 씨의 아내 석순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행 취소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당신 검진 받은 지도 꽤 되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여행이 무리가 될지, 가도 되는지 판단을 해주겠지요. 그렇게 봉수 씨는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MRI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MRI상으로 이상은 없다며 너무 무리만 하지 않으면 다녀와도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봉수 씨는 약까지 처방받아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수 씨는 여행 전에 미리 주치의의 검진과 약 처방 등의 준비를 통해 아내와 무사히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내가 앓고 있는 지병이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검진을 통해 대비한다면 안전한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네 번째, 여행자 보험을 준비하세요. 75세 화자 씨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급성장염에 걸려 여행 기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설사와 복통으로 결국 현지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비용은 600만 동, 한국 돈으로 34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화자 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 딸이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었기에 돌아온 뒤에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해외여행 전에 많은 분들이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에 꼭 보험을 가입하시를 추천드립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70세만 넘어가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80세 이상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 질병에 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구나 해외여행의 경우 의료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휴대폰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해 줍니다. 조심만 하면 별탈 없이 다녀올 것 같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다거나 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그냥 여행사가 권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보장 범위를 살펴보고 가입해 보세요. 위에 말씀드린 보장뿐 아니라 특약 부분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 여행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일부 보험 상품 중에는 여행 취소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된 상품도 있습니다. 중대사고 시 구조 송환 비용, MRI,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내용도 체크해 보세요. 이런 보장 내용이 다 포함되어도 여행자 보험은 몇만 원대 내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바뀌는 환경이나 음식 등으로 인해 아플 수도 있고 여행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휴대폰, 귀중품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도 쉽게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있으니
여행 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번째. 옷과 신발, 모자를 편안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64세 영순 씨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들떠서 가서 입을 옷이나 신발 등을 모두 새로 구입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은 영순 씨에게 예쁘다며 칭찬을 했는데요. 하지만 멋져 보여서 좋은 건 잠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발볼이 좁은 패셔너를 신고 블라우스와 캐주얼 정장 바지, 롱코트를 입었는데요. 걸어서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많은 일본 여행에서 새 신발을 신다 보니 발 뒤꿈치와 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평소에 신었던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건데 기분 낸다고 멋부리다가 고생만 했지요 뭐. 친구들은 다들 편한 차림으로 왔는데 후회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노년에 떠나는 여행은 무엇보다 몸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중에 신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노년에는 발바닥이 얇아져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장 편하게 신는 신발을 신거나 푹신한 쿠션이 들어간 워킹화를 준비하는 것이 시니어 여행자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크록스와 같이 물빠짐이 잘 되고 신고 벗기 편한 여름용 신발을 따로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이 편하도록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은데요.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더라도 요즘은 어딜 가나 에어컨을 3개 틀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쇼핑센터나 실내로 들어갈 때에는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겉에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나 바람막이를 준비해서 쉽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나라로 여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겹 겹쳐 입어서 하나를 더 입거나 벗는 걸로 체온 조절을 하는 것이 좋고, 무거운 코트 같은 것보다는 경량 패딩과 같이 짐의 부피도 줄일 수 있고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와 선글라스도 필수로 준비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곳으로 여행지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와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풍이 잘 되고 휴대가 편한 모자 1개는 꼭 챙겨가세요. 선글라스의 경우 반드시 UV 차단 표기가 있는 것을 착용하세요. 이때 오래 착용해도 편안하고 가벼운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명절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번째.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모임이나 약속 등을 잡지 마세요. 70세 정미 씨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발리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칠순을 기념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는 막상 여행을 가서는 즐기지도 못하고 리조트에 몸져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미 씨는 여행 가기 3일 전 동네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돌아왔는데요. 여행 가기 전날 친구 경자 씨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미야, 넌 괜찮니? 점심 먹고 온 날 사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저녁부터 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독감이라고 그러네. 너 여행 간다고 했는데 괜찮나 걱정이 돼서 연락했어. 정미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는 독감 걸린 친구를 만났다는 말도 못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발리행 비행기에 오른 것인데요. 결국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정미 씨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약을 타왔지만 머무는 4박 동안 끙끙 앓다가만 돌아왔습니다. 아들네 가족도 어머니가 아프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 먹고 갔던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간다든지 약속을 잡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에서부터 시차가 있는 경우까지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꿀팁들이 있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이니 잘 들어보세요. 그 비밀은 바로 휴대폰에 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므로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출발 전에 미리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비행기 티켓 등의 사진을 찍어 두세요. 잃어버렸을 때 여권 번호 등을 알 수 있기에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 번호, 비행기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일일이 여권이나 티켓을 꺼내지 않고도 휴대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네이버 팝하고 구글 번역기 등의 앱에서 여행 가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데이터 없이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등 현지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할 때 바로 번역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할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나 간단한 인사말, 감사 표현, 도움 요청 정도는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다닐 수도 있지만 현지 사람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간단한 물건 구매, 도움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이나 문화가 달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에티켓 등을 알아야 나라는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만큼 현지 통화로 미리 환전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미리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캐리어 외에 크로스백이나 작은 백팩을 준비해서 여권, 지갑, 카드, 상비약 등은 따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수칙만 지켜도 해외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첫째, 바로 손세정과 손씻기입니다. 요즘은 물티슈 형태로 손소독 티슈도 잘 나오죠. 작은 통에 담긴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광지나 식당에 가서도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주 씻어주는 것이 여행을 하면서 감기나 유행하는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많은 관광지, 쇼핑몰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이용할 때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아깝다고 마스크도 며칠씩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새 것으로 꼭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길거리 음식이나 얼음, 음료 등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모든 길거리 음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운 날씨에 길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잘못 먹고서 탈이 났다는 여행 후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이나 얼음도 식당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것이 혹시 모를 배탈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등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위험해 보이는 곳에 들어가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낯선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 꼭대기 위험한 곳에 서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지만 혹여 다치기라도 하면 노년에는 건강 회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여행이라는 설렘을 느끼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노년의 여행은 위의 기본 생활 수칙들만 잘 지켜도 아프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60세 이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잘될 가족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 가기 전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6가지 외에도 여행 전 대비하면 좋을 것, 나만의 여행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앞둔 소중한 지인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지혜를 만나는 곳.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될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